안녕하세요. 전자부품연구원 캐티 손원배 책임입니다. 오늘 캐티가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캐티의 기업협력 플랫폼 활용법 그리고 기술 이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공공연구기관 하면 딱 떠오르실 특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대로 캐티의 기업협력 플랫폼에서는 캐티가 개발한 다양한 기술들을 살펴보실 수 있으신데요. 사실 기술에 대한 소개 자료만으로는 기술의 세부적인 내용과 이 기술이 정말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특허와 노하우 등에 대한 정보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캐티가 알려드립니다에서는 캐티 기술사업화실 양지은 연구원이 특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와 더불어 공공연구기관 특허의 특징, 그리고 저희 캐티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어떻게 직접 찾아보고 살펴보실 수 있는지 등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티 기술사업화실 양지은 변리사입니다. 제가 변리사이다 보니 특허에 관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허 출원이나 등록도 중요한 문제지만 오늘은 이제 기업들이 공공연의 특허를 활용해서 어떻게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가? 특허청에 가시면 특허, 상표, 실용, 신안, 디자인 등의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발명으로서 보호받는 것은 특허이고요. 특허를 그냥 출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좋은 명세서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전에 충분히 좋은 특허를 만들기 위한 고민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로를 통하면 직접 출원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변리사나 이런 대리인들을 통해서 특허사무소를 통해서 출원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허 한 건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처음부터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더 고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허 한 건당 그동안 출원해서 등록까지 그리고 유지 비용까지 어느 정도가 드는지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 표에 있는 것은 국유 특허를 기준으로 대리인 수수료, 적정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가 작년에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대리인 수수료를 산정을 했고, 그리고 관람료는 청구항수 10개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봤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출원 비용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특허는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고 중간 사건이나 등록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연차료, 유지료 납부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제 출원해서 등록 그리고 약 10년간 이 특허를 내가 유지해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국내 출원을 기준으로는 약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산정이 되었고요. 미국 특허 출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2,400만 원 정도가 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큰 금액이지 않을까라는 것과 그리고 특허 한 건이 아니라 되게 여러 건들을 관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항상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특허 한 건이 아니라 5건이든 10건이든 대신 더 많은 특허들이 아마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 금액도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특허를 확보해야 되는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특허는 독점 배타권이기 때문인데요. 독점권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그 특허를 내가 독점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배타권이라는 것은 이제 남이 제3자가 나에게 이제 특허 침해 경고를 했을 때 내가 사업적으로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고려를 한다면 이제 자기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특허를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가셔야 이제 조금 더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업 경쟁력에도 사실 특허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 최근에 M&A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IP 포트폴리오나 자기가 이제 구축해 놓은 기술 기반의 권리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특허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은 그 기업이 그 해당 업무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인에 대한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IP 경영 인증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NEP라고 해서 신제품 인증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모두 특허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를 들어 신제품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추후 뭐 공공기관과 계약을 하거나 뭐 조달청에서 구매 공고가 올라오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서 특허를 애초에 계획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것은 IP 금융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2019년 기준으로 IP 금융의 규모가 1조 원대를 넘어섰어요. IP 금융이 무엇이냐? IP를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기업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IP를 직접적으로 투자의 대상으로 하는 IP 펀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근에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좀 IP의 활용성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허가 중요하긴 한데 특허를 직접 쓰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일단 기존 기술에 비해서 진보된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으면 문제는 없겠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 같은 공공연구기관의 특허를 활용을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연구원 소개를 잠시 드리자면 캐티는 민간 기업들이 출자를 해서 설립되었고요. 산업부 산하의 전문 생산기술연구소로 정부로부터 R&D 과제를 수행하고 민간에 기술 이전을 하는 것을 기관의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크게 정부, 민간으로부터 R&D 연구개발 수주 또는 의뢰를 받아 연구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기술 이전이라든지 사업화라든지 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캐티는 전체 인력의 약 96%가 석사, 박사급의 인력입니다. 이것만 봐도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 인력을 충분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 R&D의 그 특징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자체로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정부 R&D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규모 이상의 R&D의 경우 이제 IP 분석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IP 분석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참여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시장성을 조금 더 고려를 한 연구가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캐티는 이제 굉장히 연구개발 커버리지가 넓은 연구원입니다. 원천 기술부터 융합 연구까지 다양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작년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해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저희가 또 전문 생산기술연구원으로 특정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빅3라고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그리고 미래차까지 좀 다양한 연구개발 테마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협력 플랫폼에 오셔서 그 수많은 연구개발 내용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고 나서 하는 일들이 기술 이전 그리고 기술 사업화 등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또 쓰고 싶은 특허가 있다. 근데 그 특허를 경쟁 기업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경쟁 기업에 가서 특허를 사용하고 싶다라는 이제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요. 이제 그랬을 때 그 경쟁 기업이 특허를 허여해 주기가 쉬울까요? 보통 경쟁 관계 있는 경우는 자기만의 특허를 자기가 실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쓰고 싶은 특허가 있어도 실제로 그 기술 이전까지 성사시키는 것은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대신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을 한다던가 그에 응당하는 이제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반면 공공연에 오셔서 특정 기술을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굉장히 환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공공연에서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연구 개발을 해서 이미 많은 연구 결과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또 수많은 이제 특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어떤 기술을 주제로 어떤 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기술들을 매칭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캐티는 다양한 기업 지원 시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중기부의 선도 연구 기관으로 선택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캐티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종종 기술 마케팅 행사 같은 거를 기획을 해요.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지만 오프라인 행사도 기획을 하니까 그럴 때 직접 오셔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캐티의 IP 정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나 민간 R&D를 통해서 연구를 수행을 하는 것인데요. 보통 R&D 같은 경우는 업무 영역이 약간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이제 각자 연구를 하고, 각자 연구를 하는 대신에 이제 그것들을 모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공통의 연구 주제가 아마 있을 것이고요. 네, 연구 개발이 완료된 IP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 계약 등을 통해 통상 실시권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대부분의 계약은 통상 실시권으로 계약이 됩니다. 네, 전용권 설정을 위해서는 통상권에 비해서 더 많은 계약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면 네, 기업들은 보통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들 많이들 하십니다. 이제 정부 재원이 들어간 연구 결과물은 많은 기업들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요. IP에 대한 전용권 설정이나 IP 권리 이전은 조금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등록 특허 포기를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구원의 경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매년 연차료 납부를 해야 되는 건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포기를 하는 특허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리스트화해서 연구원 자체 홈페이지나 또는 기업협력 플랫폼을 통해서 매각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출연료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출연료들처럼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각 공고를 통해서 이제 매각이 되지 않는 특허들에 대해서는 기술 마케팅 활동에 의해서 수의계약 형태로도 권리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비중으로 보자면 특허 매각 절차보다는 기술 마케팅에 의한 권리 양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특허 매각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캐티 홈페이지와 기업협력 플랫폼에 특허 매각 공고를 올리고 매각 절차가 완료되면 유찰된 건들에 대해서 기술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거래 중개기관을 통해 연락을 하시던가 저희 특허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해당 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캐티 보유 기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생기셨나요? 그럼 이제 캐티의 특허들을 어떻게 검색하는지 또 그 내용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연구센터나 연구 분야에 대한 설명도 받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런 알림마당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사 등등을 공지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특허를 검색을 해드리는 것을 보여드릴 거니까 기업협력 플랫폼이라고 여기 오른쪽 상단에 배너가 있습니다. 요거를 먼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는 주로 이제 기업들의 공동 기술 개발이나 이런 애로 기술 자문이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요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캐티 보유 기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는 이제 저희가 유망 기술이라고 보이는 이 5가지 분야를 미리 선정을 해놨고요. 그중에서 사업화 대상이 되는 기술들을 이렇게 많이 놨습니다. 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연구 분야 커버리지가 넓기 때문에 좀 다양한 테마별로 분류를 해놓은 것이고 이제 가장 먼저 IoT를 한번 볼게요. IoT는 워낙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제 연구 분야뿐만이 아니라 더 세부적인 기술명도 있습니다. 먼저 이 전기 자동차용 IoT 커넥티드 기술로 들어가 보면요. 기술 개요나 기술 장점, 활용 범위 이런 것들 나와 있고 여기 출원 번호가 있어요. 저희가 특허를 올려놓은 것은 아니고 발명의 명칭과 출원 번호를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 건이 등록이 되었다면 등록 번호도 같이 기대를 됩니다. 근데 이게 수동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특허에 대한 최신 상태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 특허 검색 모드로 들어가시는 게 조금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야로 선정한 IoT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상표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놨지만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 특허를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IoT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법 및 이를 위한 다운로드 시스템. 일단 여기는 리스트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보려면 조금 별도로 검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올라온 것들 지금 2020년인데 벌써 이 상반기에 등록이 된 건들도 여기 반영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캐티가 갖고 있는 보유 기술은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좀 구체적인 내용은 키프리스라고 하는 특허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특허 검색 사이트가 있어요. 그쪽에 가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제 키프리스입니다. 네, 여기 보면 바로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라고 나오죠.
이제 키프리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툴이에요. 근데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DB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유료 DB랑 차이점은 유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내용을 조금 더 보기 쉽게 보여주는 형식인 거고요. 사실상 이제 저희 국내 특허에서 관련된 DB는 이 키프리스가 사실 공식적으로 좀 권위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일단 특허 실용 신안을 검색을 할 거니까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항목은 자유 검색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숫자를 넣어도 되고요, 출원인을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키워드를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의 건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숫자 번호를 넣으시는 게 가장 좋고, 또 어떤 기업이나 기관의 특허를 검색하고 싶다 라고 하면 출원인을 넣으면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클릭해 놓을 수 있는 곳이 여기 스마트 검색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한 자유 검색 전문, 이것은 이제 키워드나 이제 연구 검색을 하고 싶은 기술 개발 테마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키워드 검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IPC라는 것은 특허 분류예요. 저희가 특허를 신청을 하게 되면 출원서에 이제 심사관들이 IPC 분류를 해서 넣어 놓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연구하고 싶은 그 관련 분야, 이제 분류에 따라서 이제 필터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발명의 명칭은 이제 대표적인 명칭이니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번호를 직접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제 출원번호예요. 출원번호랑 등록번호를 많이 쓰고요. 이제 특허가 공개가 되면 공개 번호도 나오고 등록 공고가 되면 공고 번호도 나오지만, 보통 저희가 이제 건을 식별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건 출원번호랑 등록번호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검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출원인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출원인이 아니면 권리자, 출원을 하고 나서 권리 변동 상태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특정 연구원을 검색하고 싶다라고 하면 발명자에 대한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기업협력 플랫폼에서 찾아보고 싶은 거, 이게 등록번호인데요. 10이라는 것은 특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요 위에 40은 상표예요. 여기 보면 상표 면류 이렇게 해서 모비우스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저희가 상표 등록을 해놓은 바가 있고, 이 C라는 것은 저희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번호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이니까요. 뭐 보시면 편하겠지만, 일단 특허는 무조건 다 10으로 시작을 한다. 그리고 20으로 시작을 하는 것은 실용신안, 그리고 30으로 시작하는 것은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번호를 일단 복사를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의 제목이 IoT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법 및 이를 위한 다운로드 시스템이었죠. 번호는 여기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등록번호였잖아요. 출원번호에 넣으면 검색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일단 등록번호에 넣어주시고 검색하기를 눌러볼게요. 이제 검색은 사실 굉장히 쉬워요. 이제 어떤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검색 방법은 충분히 알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검색하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정보를 봐야 되는가라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특허청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은 출원번호, 출원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여기 보면 공개 전문이 있고 공고 전문이 있어요. 근데 특허가 공개가 됐을 때 이 공개 전문을 내보내는 것이고, 특허가 등록이 되면 등록되었다는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권리에 대한 최종 완성본은 공고 전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고 전문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공고 전문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단순히 특허 내용을 보는 것은 이 공고 전문을 보시면 되는데, 이 권리 변동 사항 등등도 사실 보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뭐 출원은 2013년도에 출원을 했고 등록은 2015년도에 됐죠. 그리고 심사 청구를 2013년도에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청구항이 이렇게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심사 청구 청구항은 아까 8개였는데 등록은 10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권리가 확정이 된 것은 이 10개의 청구항 이것이고요. 그리고 패밀리가 있는지, 패밀리는 이 출원을 기초로 여러 가지 국가에 출원을 하는 것인데 지금 PCT까지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적인 사항으로는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이게 등록된 것들은 전자부품연구원이 등록 권리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등록 원부를 뽑아보면 이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람료를 우리가 이렇게 내왔다.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타 사항으로 보시면 좋을 거고, 그래서 이제 특허에 대해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출원 상태가 있고 등록된 상태가 있고, 아무래도 등록된 권리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공고 전문 위주로 검색을 하시면 될 거고, 출원 상태라도 기술 이전이나 통상실시권 설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등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문구가 함께 따라 들어가게 되겠죠. 이건 한번 공고 전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공고는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기본 폼이기 때문에 이 양식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정보들도 한꺼번에 많이 볼 수 있어요. 국제 특허 분류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 이게 IPC 분류이고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검색을 하거나 필터링을 좀 더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등록이 되었지만 이게 심사 과정에서 3개의 문헌이 인용이 되었고 이 3개가 유사하다라고 인용 문헌이 제시되었지만 이 발명은 이런 이유로 이 선행기술 문헌과 다르다라는 점이 소명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등록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발명자는 김재우 연구원님, 윤수석 연구원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첫 번째는 요약과 대표 도면 나오는 것이고요. 이 관련된 내용들은 직접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보통 국가 연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연구개발의 결과물로 나온 것인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 사업명과 과제명을 가지고 국가 연구개발 정보에 대한 등록을 해놓는 사이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그게 NTIS라는 곳인데 거기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서지사항 정도는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은 가입을 해서 더 권한이 있어야 더 많은 정보들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특허와 관련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은 일단 이게 등록된 권리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기는 특허 공고니까 이제 특허 권자가 전자부품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권리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공고를 새로 내는 경우가 아니고 아까 말한 행정사항이라던가 그런 쪽에서 권리 변동사항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국가 연구 개발 과제라면 어떤 과제로 어떤 테마를 연구를 했고 그래서 이 결과물로 나왔다라는 것까지 이 특허 공고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권리 범위이기는 해요. 그래서 권리 범위도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근데 이제 보기가 쉽지만은 않아서 일단 현재 이런 상태로 이 건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거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특허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할 때 이제 개별 건이 아닌 전자부품연구원을 찍었다라고 하면 이제 캐티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검색을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이름, 번호, 주소에 기관명이나 기업명을 넣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원인이나 권리자의 아무 때나 넣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국내 등록 특허로는 약 5,500여 개가 이제 검색이 되었고, 등록 특허는 아니고요. 출원이 된 것도 있고, 심사 중인 것도 있고 그래요. 여기 간략한 상태 정보가 있어요. 요거는 등록이 된 것이고, 요거는 공개 중이라는 것인데, 이제 클릭을 해보면 좀 더 세부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심사하다가 최종적으로 거절된 건들은 이렇게 거절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취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출원을 여러 개 하는 경우에 가장 선출원은 자동으로 취하되는 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상태 정보인 거고요. 보통 이제 공개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등록도 결정되지 않았고 거절도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권리 이전이나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주로 등록 특허 위주로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것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행정 상태 중에서 등록된 것만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등록 특허에 대한 검색과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를 통해서 정보들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저희 연구원 이외에도 특허청이나 공공기관 쪽에서 이제 IP 관련된 정부의 시책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싶으면 특허청에 들어가셔서 전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는 주로 IP 창출이나 활용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소송이나 분쟁 관련해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가셔서 그런 소송, 분쟁 대응 프로그램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있는 지역 지식재산센터가 있어요. 이런 곳에서는 주로 IP 컨설팅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IP 담당자로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IP 활용에 대해 접근하기 어려워하실 수도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먼저 고민하고 기업 지원을 위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이미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단 정보를 찾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지원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은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더 많은 지원들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성장을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KT가 알려드립니다에서 KT 지식재산 정책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먼저 KT IP 검색을 원하시면 KT의 온라인 플랫폼 방문하셔서 등록 특허를 검색을 하시거나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 하시면 특허정보원의 키포리스를 통해서 KT 특허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KT의 IP를 활용하고 싶다. 이제 기술 이전을 위한 통상실시권 설정이 있고 민간 수탁과제 의뢰를 통한 IP 사유권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는 특허 매각권에 대해서 특허권을 양수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KT 기술사업하실 양지은 변리사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